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 구단 우영우입니다. 저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일단 재판부에서 633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지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은 재판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선거법 재판에서 1심만으로 2년 2개월을 끌어놓고 재판 지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대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믿겠습니까? 이 633 원칙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6개월에 4배도 넘는 2년 2개월 동안 갖은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해 놔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지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이걸 듣고 더 괘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지금 약간 비판을 받고 있잖아. 왜 이재명 재판은 진행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재판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야?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서 앞으로 2달간은 이재명의 재판 이외에는 우리는 재판 안 하겠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은 다음 달 26일, 그러니까 2월 26일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말, 제가 보기에는 3월 중순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어요. 1심과 같은 결과를 예상을 한다면.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그래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꺼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미 다 종료된 사항이긴 하지만 2심에 대한 서류를 안 받았어. 어떻게 안 받았느냐? 일단은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사를 간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밝히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를 보낸 집에 갔더니 이재명 집이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보통은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올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서류가 온다면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놔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인데 이사를 간 다음에 자신의 주소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어요. 이 재판을 내가 지원을 하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집에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집에 김혜경 씨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직접 전달을 해버렸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 사람 있죠? 그럼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재판 서류를 1달 가까이 수령을 회피하면서 좀 시간을 끌었죠. 그 다음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직선거법이 헌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죄목이다.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때마다 이것은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계속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그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갖고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지금 2심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증인 증거를 엄청나게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증인 목록 중에 하나가 언어학자래.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언어학자가 보기에 과연 이재명의 발언이 진짜 그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유죄를 받을 정도의 발언이냐라고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판사가 이재명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재판인데 언어학자를 불러다가 언어학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언어학자를 어디서 섭외를 해온 다음에 근데 뭐 섭외하는 것도 이렇게 하겠죠. 아,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언어학자한테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할지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위증교사가 아니게 되겠죠. 그럼 그 언어학자는 또 이재명의 요청을 받아서 아, 뭐 자기 스스로 이것을 판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재판 좀 그만 지연시키고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 지연은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판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액션들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 지연수를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 때는 대체 왜 속도를 안 냈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상태가 아니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렇게 약간 동일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양쪽에 가장 큰 수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도를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일주일에 막 두 번씩 나와가지고 탄핵 심리를 받고 막 구속되고 막 체포되고 막 이런 영상들을 뉴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는 저렇게 빠른데 이재명의 속도는 왜 이렇게 느렸던 거야? 이재명에 대해서 혹시 재판부가 봐주고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탄핵과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에 쏠려 있어서 더 이상 재판부가 이재명한테 휩쓸릴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더 이상 이재명을 봐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3심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신이 후보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2심까지가 사실심, 그러니까 이 죄의 유무를 따지는 단계이고 3심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과정에서 뭔가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대부분 3심에서는 잘 안 뒤집혀요.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서 실형받은 내용이 3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런 것처럼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말뜻은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 빠지는 이유가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대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재명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재명이 있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에 대한 견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세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세 사람이 각각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중심으로 뭉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것도 막 자신이 아득바득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아, 그래. 정세균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준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까지 욕심을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복권을 받았지만 그래도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한번 갔다 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갔다 오고 나서 사면 복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명계 중에서는 김부겸을 중심으로 뭉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아주 큰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빠지는 거는 이재명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선에 나왔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찬탈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확신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김부겸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권력 지각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이 다른 재판 지연 꼼수 전략을 내놓진 않는지 우리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